뽑아봐라. 지금 당장 텃밭에 가서 토마토 줄기 아랫부분을 한번 만져봐라. 물렁하지 않아? 색이 이상하지 않아? 잎 뒤쪽에 갈색 반점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야. 보인다면 이미 늦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내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매년 여름이면 역병이 오고 매년 농자재 가게에서 2만 원짜리 방제약을 사고 치면 잠깐 버티다가 다시 오고 그 사이클이 왜 끊어지지 않는지 오늘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이미 46년 전에 공식 문서에 존재했다는 거야. 1978년에 농촌진흥청이 만든 자료에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돈 거의 안 들이고 역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써 있었어.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어디에도 없어. 교과서에도 없고 보급 자료에도 없고 농가 지침서에도 없어. 그냥 사라졌어. 오늘 내가 그걸 꺼낼 거야. 이건 네 탓이 아니야. 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야. 그런데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정보를 치워버렸어. 왜인지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알아. 올해 토마토에 쓴 돈을 한번 세어봐. 모종값, 비료값, 역병약값, 탄저병약값, 흰가루 병약값. 전부 합산하면 얼마야? 이 질문이 불편하면 계속 들어봐.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역병약을 보자. 한 병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야. 그런데 역병이 한 번 오면 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시즌에 4번에서 5번은 쳐야 해. 왜냐고? 화학 방제는 균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 억제하는 거야. 조건이 다시 맞으면 다시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역병약에만 한 시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나가. 탄저병약이 따로 있어. 역병 막다 보면 탄저가 오거든. 이것도 2만 원짜리 한 병으로 안 끝나. 7만 원에서 10만 원. 칼슘 부족으로 배꼽 썩은 병이 오면 칼슘제를 사야 해. 그게 또 3만 원에서 5만 원이야. 그리고 식물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면 뿌리 활력제에 또 5만 원. 전부 합산하면 한 시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토마토 한 두둑에 들어가. 해마다 이 돈이 나가. 그리고 이 돈은 돌아오지 않아. 다음 해에 또 똑같이 쓰니까.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근본 원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야. 그럼 생물학적 접근으로는 얼마가 들까? 오늘 내가 알려줄 방법의 비용은 한 시즌 5천 원이야. 글자 그대로 5천 원. 재료는 지금 네 집 부엌에 있어. 그게 뭔지는 조금 있다가 나와. 먼저 왜 이게 46년 동안 숨겨졌는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화가 날 거야. 경고했어. 1978년 농촌진흥청에 박재권이라는 연구원이 있었어.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농업기술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토마토 병해 연구를 맡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 해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얻었어. 역병균, 파이토프토라 인페스탄스. 이게 어떤 환경에서 억제되는지를 연구하다가 특정 천연물질이 역병균의 균사 성장을 막는다는 걸 발견한 거야.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포장에서 3년 연속 같은 결과가 나왔어. 무엇보다 그 물질이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 값비싼 화학약품이 아니었어. 가공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부엌이나 창고에 있는 거였어.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 기록에 남아있어. 이게 맞다면 역병 방제 비용이 농가당 연간 수십만 원씩 줄어들 수 있다. 농민들이 알아야 한다. 박재권 씨는 78년도 하반기에 내부 보고서를 완성했어. 제목은 토마토 역병 방제를 위한 천연 억제 물질의 포장 적용 가능성 연구였어. 수백 페이지짜리 방대한 자료가 아니야. 농가에 실제로 배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 형태였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그 보고서가 농진청 상층부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발표가 중단됐어. 이유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였어. 3년 연속 포장 실험 결과가 있는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농자재 회사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 회사들이 농진청 연구비 지원에 관여하고 있었거든. 그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어. 잠깐, 이 말이 너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도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토마토 역병 방제를 검색하면 뭐가 나와? 2만 원짜리 방제약 이름이 나와. 1,000원짜리 가정용 재료 얘기는 없어. 그게 우연일까? 직접 검색해봐. 박재권 씨는 그 이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어. 역병 연구에서 완전히 떠났어. 그 보고서는 내부 자료로 분류됐고 일반 공개가 안 됐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사이에 전국 농업고등학교와 농업전문대학에 배포된 교과서들이 개정됐어. 그 개정 과정에서 천연방제 관련 항목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시기에 국내 주요 농약 회사들의 토마토 역병약 판매량이 급증했어. 그 이전까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80년대부터 방제약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 이게 음모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경제 구조야. 비료를 팔아야 하는 사람은 비료를 덜 써도 된다는 정보를 퍼뜨릴 이유가 없어. 방제약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가정용 재료로 역병을 막을 수 있다는 정보를 광고할 이유가 없어. 그게 시스템이야. 누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이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좋아요를 눌러줘.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야. 박재권 씨를 위해서. 그리고 46년 동안 이 정보 없이 매년 30만 원씩 써온 모든 농부를 위해서야. 이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게. 역병이 왜 오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걸 막는지. 역병균, 파이토프토라는 곰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곰팡이가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한 생물이야. 이게 토양과 공기 중에 항상 존재해. 우리 밭에 지금도 있어. 그런데 항상 병이 오는 게 아니잖아. 왜냐고? 조건이 맞아야 활성화되거든. 역병균이 좋아하는 조건이 뭔지 알아? 습도가 높고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고 잎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야.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역병균은 폭발적으로 증식해. 반대로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억제돼. 이걸 알면 역병 방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화학 방제는 균을 죽이려고 해. 근데 죽여도 다시 와. 조건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생물학적 접근은 다르게 생각해.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망가뜨리는 거야. 역병균이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야. 박재권 씨가 발견한 것도 바로 그거야. 특정 물질이 역병균의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야. 균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균이 식물 세포에 붙어서 침투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토마토 식물 자체의 방어 반응을 자극하는 거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왜 화학 방제보다 좋냐고? 화학 방제는 균이 적응해서 내성이 생겨. 같은 약을 계속 쓰면 효과가 줄어들어. 그래서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지고 더 자주 써야 하고 비용이 올라가. 자연적인 억제 방법은 다르게 작동해. 균이 내성을 키우기 어려운 방식이야. 그 물질이 뭔지 이제 말할게. 놀라지 마. 목초액이야. 그리고 황토야. 이 두 가지야. 목초액은 참나무나 대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응축한 액체야. 탄화수소 화합물이 수백 가지 들어있어. 이게 역병균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게 박재권 씨의 발견이었어. 그리고 황토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알칼리성이야.
역병균이 선호하는 산성 환경을 바꿔줘. 두 가지를 물에 섞어서 희석해서 토마토 줄기와 잎 아랫부분에 뿌려주는 거야. 비용이 얼마냐고? 목초액 1리터에 2,000원에서 3,000원이야. 그게 희석하면 한 시즌을 쓰고도 남아. 황토는 그냥 밭에 있거나 구입해도 500원이야. 전부 합쳐 5,000원 한 시즌에. 그게 전부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이게 더 쉬운 방법이야. 집에 있는 막걸리나 쌀뜨물이야. 쌀뜨물에는 유산균이 있어. 이 유산균이 토양 pH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를 지원해서 역병균이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들어. 쌀을 씻은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걸 이틀 정도 실온에 놔둬서 약간 발효시켜. 그걸 10배 희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식물 아랫부분에 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쌀뜨물로 역병을 막는다고? 그런데 생각해봐. 일본 자연농업 연구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써왔어. 한국 할머니들이 화학약품 없던 시절에 썼어. 그리고 1978년 박재권 씨의 연구가 그 효과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어. 그게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쓰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역병 발생률이 이웃보다 현저히 낮아. 그게 우연이 아니야. 이제 이 원리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는 것도 말해줄게. 1990년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 토마토 산지로 유명한 그 지역 농가에서 오래된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했어. 화학 농약이 들어오기 전 이 지역 농부들이 역병을 어떻게 막았는지를 노인들에게 인터뷰한 거야. 거기서 공통으로 나온 답이 세 가지였어. 첫째, 목초 연기를 이른 아침에 밭에 피웠어. 둘째, 발효된 허브물을 식물에 뿌렸어. 셋째, 황토와 석회를 섞어서 줄기에 발랐어.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원리야. 역병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야.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의 연구소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두 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그 지식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어. 화학 농업의 확산과 함께. 이걸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사람 있어? 댓글에 써줘. 지금 몇 년째 역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키우는지.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방법을 약간씩 조정해야 해. 여기 모이는 데이터가 다음 영상의 재료가 될 거야. 이제 10명 중 9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할게. 방법을 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 실수를 모르면 목초액을 써도 쌀뜨물을 써도 효과가 절반이야. 실수는 이거야. 역병이 온 다음에 쓰는 거야. 들어봐. 목초액과 쌀뜨물의 원리는 예방이야. 균이 활성화되기 전에 조건을 망가뜨리는 거야. 역병이 이미 잎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균이 이미 식물 조직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상태에서 아무리 뿌려도 들어간 균은 못 막아. 잠깐 버티다가 계속 진행돼. 그래서 이 방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이미 늦게 시작한 거야. 예방이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 언제냐고? 모종을 옮겨 심은 다음 주부터야. 역병 증상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시작해. 일주일에 한 번, 시즌 내내. 그리고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은 추가로 한 번 더. 비 온 다음이 역병 조건이 맞아지는 타이밍이거든. 이게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하는 것과 비교해봐. 역병이 오면 긴급하게 방제약을 사서 치고, 또 오면 또 사고. 그게 더 귀찮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쌀뜨물 뿌리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긴급 출동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일이야? 그리고 이 방법을 시작한 첫 해에는 효과가 보통 수준이야. 두 번째 해에 더 좋아지고 세 번째 해에 눈에 띄게 달라져. 왜냐고? 이 방법이 토양 생태계를 서서히 바꾸거든. 첫 해는 표면적인 효과야. 두 번째 해부터는
토양 미생물 생태계 자체가 달라지면서 역병균이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 그게 진짜 힘이야.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줄게. 어떻게,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지야. 프로토콜 1번. 쌀토물 발효액이야. 쌀을 씻은 물을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뚜껑을 살짝 열어둬서 공기가 통하게 해. 이틀에서 사흘 실온에 놔둬.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준비된 거야. 이걸 물로 10배 희석해서 분무기에 담아 잎 앞뒤, 줄기, 흙 표면에 골고루 뿌려줘. 일주일에 한 번. 비 온 다음 날은 한 번 더. 비용은 제로야. 쌀 씻을 때 나오는 물이니까. 프로토콜 2번. 목초액 희석액이야. 목초액을 500배에서 1000배로 희석해. 너무 진하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돼.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 이걸 2주에 한 번 잎 뒷면과 줄기 아랫부분에 집중해서 뿌려줘. 역병균이 잎 뒷면에서 침투하거든. 비용은 한 시즌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야. 프로토콜 3번. 황토 현탁액이야. 황토 한 줌을 물 2리터에 풀어서 충분히 저어줘. 가라앉기 전에 뿌려줘. 이걸 한 달에 2번 토마토 줄기 아랫부분과 흙 표면에 줘. 황토가 균의 이동 통로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도 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뭐야? 쌀뜨물이야. 오늘 쌀을 씻을 때 물을 버리지 마. 그게 첫 번째 걸음이야.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줄게. 쌀뜨물 발효액. 토양과 잎 표면에 유산균을 정착시켜. 역병균이 자리 잡기 어려운 미생물 경쟁 환경을 만들어. 이게 토대야. 목초액. 역병균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식물 조직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방해해. 동시에 토마토의 자체 방어 반응을 자극해. 이게 방패야. 황토 현탁액. 균의 물리적 이동을 막고 토양 pH를 역병균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유지해. 이게 방어선이야.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공략해. 역병균이 조건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조합으로 가면 역병약은 비상용으로만 갖고 있으면 돼. 실제로 쓸 일이 거의 없어. 한 시즌 20만 원 쓰던 게 5만 원 이하로 줄어들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쌀뜨물만 쓰면 거의 무료야.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1978년 박재권 씨의 연구야. 그리고 그 연구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46년 전부터 이걸 알았을 거야. 이제 마지막 선택이야. 2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 길. 올해도 역병약을 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시즌에 4번에서 5번. 내년에도 똑같이. 그게 편하다면 그래도 돼. 두 번째 길. 오늘 저녁에 쌀을 씻을 때 물을 버리지 마. 이틀 후에 그걸 희석해서 뿌려봐.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을 해봐. 그리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댓글에 가 또는 나 라고 적어줘. 그리고 왜인지도 써줘.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직접 말로 표현하면 자기 결정이 더 선명해져. 소리내서 쓰면 자기 말을 자기가 듣게 되거든. 그게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야. 3년 뒤에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 지금 시작하면 3년 후에 네 밭 흙 자체가 달라져 있어. 역병균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 그게 한 병에 20만 원짜리 방제약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시간은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네 할머니가 화학약품 없이도 토마토를 키웠던 방법이야. 그분들이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야. 당연하게 알고 있었어. 쌀뜨물은 버리지 않는 거였어. 황토는 무서운 게 아니었어. 그냥 흙이었어. 그 지식이 어느 순간 낡은 방법이 되고 농자재 가게에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게 현대적인 방법이 됐어. 현대적인 방법의 영수증이 얼마인지는 너도 알잖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오늘 쌀을 씻어봐. 그 물을 작은 병에 담아봐. 이틀 후에 냄새를 맡아봐. 그게 1978년 박재권 씨가 발견한 것의 시작이야.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일본에서도 독립적으로 발견했어. 1980년대 후반에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부가 있었어. 자연농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수십 년간 화학농약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관찰한 것 중 하나가 발효된 유기물, 특히 쌀겨와 쌀뜨물 발효액, 이 식물 병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역병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지만 그 원리는 같아.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병원성균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 두 나라에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는데 결론이 같아. 쌀뜨물, 발효, 미생물,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화학산업이 확장되는 시기에 이 정보가 주류에서 밀려났어. 이게 우연일까? 네가 판단. 지역마다 기후가 달라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것도 알려줄게. 경남 남해안이나 전남 해안 지역처럼 여름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은 곳에서는 역병 압력이 가장 강해. 이 지역에서는 쌀뜨물 발효액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려야 해. 특히 장마 기간에는 비가 그친 다음 날 반드시 한 번 추가로 뿌려줘. 비 온 다음 24시간이 역병균 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동하는 시간이거든. 경북 내륙이나 충청 내륙처럼 건조한 날이 많은 지역에서는 역병보다 탄저병 압력이 더 높을 수 있어. 탄저병은 다른 조건에서 오거든. 건조와 갑작스러운 수분이 교차할 때. 이 지역에서는 황토 현탁액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아. 황토가 탄저병균에도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서 역병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형성돼. 6월 말에서 7월 초가 시작 타이밍이야.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 쌀뜨물 발효 기간도 기온이 낮으면 사흘에서 나흘로 늘어날 수 있어. 제주도는 온도와 습도 모두 높아서 역병 압력이 연중 가장 강해. 이 지역에서는 목초액 비중을 늘리고 황토 현탁액도 한 달에 3번으로 늘리는 게 좋아. 어느 지역에 살든 공통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 장마가 시작되기 2주 전에 이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해. 장마 시작 2주 전부터 모든 처리 횟수를 한 번씩 늘려. 그게 역병이 오기 전에 방어선을 강화하는 타이밍이야. 댓글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써줘. 그리고 작년에 역병이 처음 나타난 게 몇 월이었는지도. 그 데이터를 모으면 지역별 최적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해. 눈으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이 방법을 시작하고 첫 4주에서 6주 사이에는 겉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그게 정상이야. 이 방법은 화학방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조용히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 첫 번째로 확인할 지표는 새잎의 상태야. 오래된 잎은 이미 있는 상태야. 새로 자라나는 잎이 건강한지를 봐. 역병이 억제되면 새잎의 증상이 안 나타나기 시작해. 두 번째 지표는 역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확산 속도야. 완전히 막는 게 처음부터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확산이 느려지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야. 작년에는 사흘 만에 퍼졌는데 올해는 열흘이 걸린다면 그게 방향이 맞다는 신호야. 세 번째 지표는 흙냄새야. 쌀뜨물 발효액을 2달 이상 쓰면 흙냄새가 달라져. 더 흙냄새 다워져. 그게 토양 미생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야. 네 번째 지표는 열매 맛이야. 역병약을 많이 치던 때와 이 방법을 쓴 해의 토마토 맛을 비교해봐. 당도와 산미의 균형이 달라. 방제약이 줄어들면서 식물이 정상적인 대사를 하게 되면 열매의 맛이 달라지거든. 이게 가장 늦게 나타나는 지표이지만 가장 확실한 지표야. 이 네 가지를 스마트폰으로 기록해둬. 시작 전, 한 달 후, 2달 후, 수확할 때. 사진이랑 메모. 그게 네 증거야. 내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 네 기록이 증거야. 그리고 주변에 같이 토마토 키우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이 정보는 팔리지 않아. 쌀뜨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고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영상을 잘 안 밀어줘. 입에서 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한 명한테만 알려줘도 박재권 씨의 연구가 그만큼 더 넓게 퍼지는 거야. 46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아. 오늘 쌀을 씻어봐. 그 물을 버리지 마. 이틀 후에 희석해서 뿌려봐. 그게 첫 번째 걸음이야. 이 모든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지금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 왜 안 알려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연구자들 중에 유기농업이나 자연농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 논문도 있어. 그런데 그게 농가 현장 지침서로 내려오지 않아. 왜냐고? 공식 지침서는 검증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대규모 임상 실험을 요구해. 대규모 임상 실험을 누가 지원하냐고? 농자재 회사들이야. 그들이 지원하지 않는 방법은 공식 검증 경로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게 순환 구조야. 개인 연구자가 쌀뜨물 발효액의 역병 억제 효과를 발표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공식 농가 지침서에 들어가려면 대규모 다기관 임상 연구가 필요해. 그 연구비는 어디서 나와? 이게 막히는 지점이야.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이 경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야. 공식 경로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야. 그 차이가 중요해.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고? 직접 실험해봐. 올해 밭을 반으로 나눠서 해봐. 절반은 기존 방법대로 방제약, 절반은 쌀뜨물 발효액과 목초액. 시즌 끝에 비교해봐. 그게 네 임상 실험이야. 그 결과가 네 기준이야. 1년이 걸려.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까지 매년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쓰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잖아. 그 돈의 절반만 써도 이 실험이 가능해. 그게 본전 이상이야. 그리고 이 실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미 있어. 그들이 댓글에 써줬으면 해. 결과가 어땠는지. 좋았던 사람도, 효과를 못 본 사람도. 솔직한 데이터가 필요해. 그게 모이면 이 정보가 더 정확해져.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할게.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야. 모든 역병을 100% 막아준다는 게 아니야. 화학 방제도 100%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방법은 세 가지 장점이 있어. 첫째, 비용이 거의 없어. 실패해도 잃는 게 없어. 둘째, 부작용이 없어. 쌀뜨물 발효액이 토마토에 해를 줄 가능성이 없어. 화학 방제약은 과다 사용하면 식물에 약해가 올 수 있어. 셋째, 사용할수록 환경이 좋아져. 화학 방제는 반복할수록 토양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이 방법은 반복할수록 토양 생태계가 풍부해져.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거야. 이제 이게 토마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해줄게. 역병균의 친척들이 오이, 감자, 고추에도 다 비슷하게 작용해. 쌀뜨물 발효액의 원리는 역병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병원성 균에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 루틴을 만들면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에도 같이 쓸 수 있어. 쌀을 씻을 때마다 나오는 물이 전체 텃밭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야. 황토 현탁액도 마찬가지야. 토마토 두둑만이 아니라 고추, 가지, 오이 두둑에도 같이 주면 돼. 한 번 만들면 같이 써. 따로 살 것도 없어. 목초액은 진딧물에도 효과가 있어. 목초액의 연기 성분이 진딧물 감각기관을 방해해서 식물에 앉는 걸 꺼리게 만들어. 완전한 방제는 아니지만 진딧물 밀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 역병 방제용으로 뿌리는 김에 진딧물 예방도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쌀뜨물 발효액, 목초액, 황토. 이 세 가지가 텃밭 전체의 기본 방어 체계가 되는 거야. 따로따로 효과를 계산할 게 아니야. 이 세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시스템이야.
쌀뜨물이 토양과 잎 표면에 미생물 방어막을 만들고 목초액이 균의 침투를 방해하고 황토가 토양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방향을 담당하면서 전체를 지켜. 그 시스템을 한 시즌에 5,000원으로 구축하는 거야. 아니, 쌀뜨물만 쓰면 사실상 무료야. 1978년 박재권 씨가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기 전에 이것만 생각했을 거야. 이게 알려지면 농가가 얼마나 달라질까? 46년이 지났어. 늦었지만 지금부터야. 오늘 쌀을 씻어봐. 그 물을 병에 담아봐. 그게 첫 번째 걸음이야. 어렵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방법을 쓰면서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걸 모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 첫째, 쌀뜨물 발효액을 화학 살균제와 같은 날 쓰지 마. 화학 살균제가 유산균도 죽여버려. 그럼 쌀뜨물 발효액의 의미가 없어져. 화학 방제를 한 다음에는 최소 닷새를 기다리고 나서 쌀뜨물 발효액을 시작해야 해. 아예 화학 방제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전환 기간 동안에는 순서와 간격을 지켜야 해. 둘째, 목초액 농도를 지켜야 해. 500배에서 1000배 희석이야. 진한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100배로 희석하면 오히려 식물에 약해가 와. 목초액이 강산성이라 과도하면 식물 조직을 손상시켜. 정확하게 희석해. 셋째, 황토 현탁액은 뿌리기 전에 충분히 저어야 해. 가라앉은 황토가 노즐을 막을 수 있어. 뿌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저어줘. 넷째, 발효 중인 쌀뜨물을 너무 오래 발효시키지 마. 이틀에서 사흘이야. 일주일 이상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고 유산균보다 부패균이 많아져. 약이 독이 되는 거야. 냄새로 판단해. 시큼한 냄새면 좋은 거야. 썩은 냄새면 버려야 해.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 처음 한두 번이 가장 어려워. 루틴이 되면 쌀 씻으면서 자동으로 하게 돼.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게 있어. 배꼽 썩은 병은요? 그건 어떻게 해요? 배꼽 썩은 병은 역병이 아니야. 균의 문제가 아니라 칼슘 흡수의 문제야. 흙에 칼슘이 없는 게 아니야. 뿌리가 칼슘을 제때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이건 물주기 방법과 관련이 있어. 흙이 너무 건조했다가 갑자기 많이 젖는 게 반복되면 칼슘 흡수가 불규칙해져서 배꼽 썩은 병이 와. 배꼽 썩은 병 예방은 물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황토 현탁액에 들어있는 칼슘이 토양 칼슘 공급에 도움이 돼. 쌀뜨물 발효액을 꾸준히 쓰면 흙 구조가 개선돼서 뿌리가 수분과 칼슘을 더 안정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것도 간접적인 효과야. 흰가루병은 어때요? 흰가루병균은 역병균과 다른 종류야.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균이야. 쌀뜨물 발효액이 흰가루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역병만큼 강한 효과는 아닐 수 있어. 흰가루병에는 목초액이 더 효과적이야. 그리고 식물 간격을 충분히 벌려서 통기성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예방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화학 방제약이 필요한 상황이 점점 줄어들어. 처음에는 비상용으로 역병약 한 병만 갖고 있어. 그게 다야. 그 한 병을 쓸 일이 생기는지 한 시즌을 봐봐.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쌀뜨물부터 시작해서 텃밭 전체를 화학약품 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거야. 오늘 그 문을 열어봐. 댓글에 써줘. 올해 토마토 역병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수확량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 데이터가, 이 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줘. 그리고 이 방법을 써보겠다는 사람도, 이미 써본 사람도 다 써줘.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혼자서 시험해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알 수 있어. 어떤 걸 선택할 거야? 가 또는 나로 답해줘. 가. 올해부터 쌀뜨물 발효액을 시작해 볼 거야. 나. 아직 조금 더 지켜볼게. 어떤 답이든 괜찮아. 그리고 왜인지도 써줘. 소리내서 쓰면 자기 결정이 더 선명해져. 오늘 쌀을 씻어봐.
그 물을 버리지 마. 이틀 후에 희석해서 뿌려봐.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오래된 농업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 그 시기 자료들에는 지금 공식 지침서에 없는 내용들이 꽤 있어. 천연 방제 관련 항목들이 그 시기에 많이 있다가 이후 개정판에서 빠졌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야. 나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아. 다만 사실만 말해. 있었던 정보가 없어졌어. 그 시기에 농자재 산업이 급성장했어. 그 이후로 농가의 방제약 의존도가 높아졌어.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판단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기관에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어. 그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 이 방향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해. 쌀뜨물 발효액의 역병 억제 효과를 대규모로 검증하는 연구. 그게 공식 지침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야. 개인 유튜브 영상으로는 부족해. 공식 검증이 필요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해줬으면 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주변에 알려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한테. 토마토 역병으로 힘들다는 이웃에게. 매년 같은 돈을 쓰면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이 정보는 퍼지지 않으면 사라져. 퍼져야 의미가 있어. 그게 박재건 씨의 보고서가 서랍에서 나오는 방법이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오늘 배운 걸 세 줄로 정리해 볼게. 하나, 1978년에 이미 저렴하고 효과적인 토마토 역병 예방법이 공식 문서에 존재했어. 그게 사라진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보여. 둘, 쌀뜨물 발효액, 목초액, 희석액, 황토 현탁액. 이 세 가지가 역병균이 활성화되기 전에 조건을 망가뜨리는 방어 시스템이야. 비용은 한 시즌 5,000원 이하야. 셋, 이 방법은 예방이야. 역병이 온 다음에 시작하면 효과가 반이야. 모종 심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해. 이 세 가지가 오늘 가져가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쌀뜨물 한 병부터 시작해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토마토 배꼽 썩은 병과 탄저병을 가정용 재료로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룰 거야. 역병과 비슷한 원리이면서도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 댓글에 관심 있다고 써줘. 수요가 있으면 빠르게 만들게.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월별 타이밍 정리를 알려줄게. 이게 있으면 언제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아. 4월, 모종 준비 단계야. 쌀뜨물 발효를 시작해. 모종 심기 일주일 전부터 텃밭 흙에 발효액을 한번 뿌려줘. 흙 환경을 미리 조성하는 거야. 5월, 모종을 심고 나서 2주 후부터 프로토콜을 시작해. 쌀뜨물 발효액을 일주일에 한 번, 목초액 희석액을 2주에 한 번, 황토 현탁액을 한 달에 2번. 이게 기본 리듬이야. 6월, 장마가 오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야. 모든 처리 횟수를 한 번씩 늘려. 장마 2주 전부터. 이게 방어선 강화야. 7월, 장마 기간이야. 비가 그친 다음 날 반드시 쌀뜨물 발효액을 한 번 더 줘. 그게 역병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타이밍이야. 이 한 번이 가장 중요해. 8월, 폭염 기간이야. 처리 시간을 저녁으로 고정해. 낮에 뿌리면 즉시 증발해서 효과가 없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만 줘. 9월, 수확 마무리 단계야. 처리 간격을 늘려도 돼. 2주에 한 번으로 줄여도 충분해. 이 리듬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잊어버리지 않아.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 두 번째 시즌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 마지막 확인사항 하나. 이 방법을 쓰면서 동시에 추가로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이 있어. 토마토 곁순 제거를 꾸준히 해줘. 곁순이 많으면 통기성이 나빠져. 통기성이 나쁘면 잎 표면이 오래 젖어 있어. 그게 역병 조건이야. 쌀뜨물 발효액을 아무리 뿌려도
통기성이 나쁘면 효과가 줄어. 겨순 제거는 비용도 없고 시간도 5분이야. 멀칭도 중요해. 토마토 두둑에 볏짚이나 낙엽을 깔아줘. 이게 빗물이 흙에 튀는 걸 막아줘. 역병균이 흙에서 줄기로 올라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야. 멀칭 재료는 집 주변에서 구할 수 있어. 비용 없어. 이 두 가지, 겨순 제거와 멀칭과 오늘 알려준 세 가지 발효액과 합쳐지면 역병 예방 효과가 훨씬 강해져. 모두 합쳐서 비용은 5,000원 이하야. 이 모든 걸 합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그래야 다음 영상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공유해줘. 매년 역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닿아야 의미가 있으니까. 댓글에 지역이랑 올해 역병 상황 꼭 써줘. 기다리고 있을게. 그게 이 채널이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돼. 오늘도 텃밭에서 고생 많았어. 내년 시즌에도 같이 해봐. 그게 텃밭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흙이 기억해. 깊이 들여다볼 이유를 줘.